요즘 가운도 엄청 세련되게 나온다. 과거 의대를 졸업한 후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면서 2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오늘의 주인공 정숙. 멋있다. 녹화도 하고 방송국도 가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주변 친구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겼지만 애 둘 부지런히 낳아서 키워서 사람 둘 만들어놨어.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것인데 이거 좀 고개 드세요. 버스에서 한 청년이 쓰러졌고 얼떨결에 의대 졸업생인 그녀가 응급처치를 하게 된 것. 그러나 심히 당황한 정숙은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고 의사씨라고 들었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자기가 의사라더니 환자 앞에서 손 덜덜 떠는 거 보셨어요? 여기까지 전문입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마침 근처에 있던 외과에 로이가 나타나 도움을 주고 맥박은 있으니 기관지역에 해야겠어요. 아, 네. 소독약 주세요. 덕분에 청년은 무사히 응급실까지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일 그만둔 지 20년이 넘어서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청년을 살린 로이를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정숙. 와, 엄마 이거 혼자 다 하게? 그러다 몸살 나요. 그녀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 집에서 가족들의 저녁상을 차려주는데 국이 왜 이래? 응?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벌써 늙었어? 2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 이노와의 관계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니 아무거나 좋고 아무거나 맛있으면 취향이라는 게 왜 있나 도대체? 당신이 좋아하는 원두로다가 한 바가지 사다 놓을게. 이노는 아내를 마치 종보리듯 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인 비밀 하나.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정민이 당신 젊을 때랑 너무 닮아서. 이노는 같은 병원 동료인 승희와 내연 관계였고 행두거지도 조심해야겠어. 아들한테 들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아내를 속이고 계속 만남을 이어왔던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는데 정숙이 친정어머니가 보내준 약을 잘못 먹고 그만 쓰러져 버렸고 괜찮은데? 거울 한번 봐봐. 내가 사줄게. 됐어 뭘 사? 사줄 때 받으세요. 만변하기 전에. 간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급성 간염이 생겨버린 상황. 지금 컨디션 나 학회 포기하고 가야 될 정도야? 하지만 이노는 아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승희와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핑계를 대는 만행까지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정숙은 얼마 전 청년을 살렸던 의사 로이를 담당이로 다시 마주하게 되고 이거 못 잡아서 간부전으로 발전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간 이식이 필요하다며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고 정숙의 표정은 차갑게 굳게 되죠. 간이식 공여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남편분 검사 결과가 괜찮아요. 멀쩡한 배를 갈라서 간을 잘라주라뇨. 수술하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해요. 그래도 공여자인 남편분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 절대 못 시킵니다. 아들과 딸은 혈액형과 나이 등의 이유로 이식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남편 이노의 도움이 절실한데 뇌사자를 기다려보자. 시어머니 애심은 아들의 장기를 떼어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과 달리 몸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당장 이식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냥 아빠가 간이식 해주면 안 돼? 저도 아버지가 수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끝까지 버티던 이노는 아들, 딸의 설득으로 결국 마음을 바꿔 이식을 결정하는데 아니 너는 머리도 좋은 애가 어쩜 그렇게 헛똑똑이니? 나무랄 데 하나 없는 순이 놔두고.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앞을 가로막으며 결국 또 한 번 이식이 불발되고 맙니다. 하지만 겨우 다른 공여자를 찾아서 로이의 집도로 간 이식이 진행되었고 정숙은 다행히 위험한 상태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그녀는 이번에도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던 걸 알아차리고 대단히 분노하는데요. 얘기해. 뭐? 여기 환자 깨어났어요.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이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등 떠밀리듯 이식을 결정한 인호를 막아섰던 정숙의 시어머니. 인호 씨, 제발 수술하지 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게다가 내연녀 승희마저 이식을 만류하자 결국 인호는 아내를 포기해버렸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정숙은 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함께 살아온 남편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실에서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다행히 정숙은 한 뇌사자에게서 이식을 받아 무사할 수 있었고, 건강히 돌아온 거 환영한다. 어제 업체 불러다가 온 집안을 그냥 다 소독하셨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건강하게 돌아온 걸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지만 정숙에겐 모두 가식처럼 보일 뿐이었죠.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희생만 해온 것에 억울함을 느낀 정숙은 백화점에 가서 마음대로 쇼핑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 아침은? 차려줘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길래 그냥 안 차렸어. 그렇게 다음날 본격적인 정숙의 파업이 시작되고, 당신이 이제 집안일 신경 쓰지 말라며.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던 엄마와 아내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자 가족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이 불행을 자초했지. 얼마 후 정숙은 친구 미희를 만나 과거 남편과 결혼하게 된 이유를 떠올리죠. 피 끓는 청춘이 더운 방 안에 단둘이 있겠다. 일이 터지려고 그랬던지 타이밍이 완벽했지 뭐. 사실 두 사람은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 것이었고, 당시 승희와 커플이었던 인호를 정숙이 먼저 빼앗은 셈이었죠. 너랑 애기 책임지겠다고 기어이 결혼한 거 그때 좀 기특하더라. 정숙은 현재 인호가 승희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당시를 추억합니다. 우리 집 공동 명의로 했으면 좋겠어. 이후에도 정숙의 파격적인 행보는 멈추지 않았고, 집은 나도 증여받은 거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선생님! 이 과정에서 우연히 로이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정숙. 몸은 괜찮아요? 네,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러다 로이는 뜻밖의 질문을 건네는데 다시 일할 생각 없으세요? 그의 질문을 받은 그녀는 대학 시절의 열정을 떠올립니다. 못 해주시겠대? 당신 명의인데도? 이번에는 당신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후 그녀는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하는데, 나 레지던트 밟으면 어떨까? 그때 포기한 거 많이 아쉬워. 그녀의 얘기를 듣더니 바로 비웃기 시작하는 남편. 늙고 병든 전공이 누가 반갑다고 해. 민폐 끼칠 생각 말고 포기해.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무작정 레지던트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오랜만에 하는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하던 어느 날 시험날이 찾아오고, 놀랍게도 아들 정민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냅니다. 이후 지원과를 고민하던 정숙이 지원한 곳은 바로, 오늘 전공의 면접이 있어서 부랴부랴 봤는데 아주 명물이 등장하셨어. 인호의 내연녀인 승희가 있는 가정의학과. 당신 와이프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병원 우리 과에 전공이 지원했잖아. 알고 있었어? 놀란 승희는 인호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는 아내가 전공의 시험에 통과한 사실에 매우 놀랐죠. 지금은 건강합니다. 병원에서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이후 본격적으로 면접이 시작되고 면접관들은 그녀의 나이와 간 이식 병력을 트집 잡아 공격해오고,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아시잖아요. 다들 싫어할 거라는 거. 그렇게 정숙은 면접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사법이 발전해도 그 점을 놓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다음날 인호는 승희 앞에 레지던트로 있는 정숙을 발견하죠. 과연 정숙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워내고 정말로 괜찮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래도 용기가 가상하네. 괜찮은 의사 같기도 하고. 다른 레지던트보다 나이가 많고 간 이식 이력까지 있다는 점에서 면접관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혹시 나 여기 다니게 되면
열심히 할게. 20년 전 같은 대학에 다녔던 승희가 가정의학과 교수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먼저 그녀를 찾아가 인사를 건넵니다. 아무튼 반가웠어. 합격하길 빌게. 예상대로 정숙이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에서 탈락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이 들려오는데 안 들어온다고? 왜?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그 충격으로 군에 입대한답니다. 합격한 전공의 중 한 명이 급하게 그만두면서 공석이 생긴 것이었죠. 그럼 그 나이 많은 지원자 하나 남은 거야? 네. 그 빈자리에 정숙이 들어가면서 공식적으로 레지던트가 되는데 성공한 그녀였죠. 아침에 출근했는데 당신 와이프가 내 앞에 떡하니 서 있었어.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승희는 인호를 찾아와 분노를 쏟아내고 그렇게 둘 사이도 점점 틀어지게 됩니다. 나 병원 옮겨? 사직서 쓸까?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인호는 아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죠. 나 대학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게다가 고3이 된 딸은 다른 엄마들처럼 챙겨주지 않는 엄마에게 섭섭한 마음을 쏟아내죠. 네가 고3이지 내가 고3이야? 너 좋으라고 하는 대학 공부에 왜 엄마 희생이 당연하다는 거야? 하지만 정숙도 그냥 물러서진 않습니다. 이제 내 도움 없이 너희들 인생 스스로 개척할 때 됐다고 생각해. 계속되는 반대로 혹시 승희와 자신의 관계를 아내가 알아차릴까 불안해하던 인호는 결국 아내가 일하는 걸 허락하고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알아서 해. 대신 병원에서 아는 척하지 마. 대신 직장에서 서로 모르는 척하고 따로 도움을 구하지도 않기로 약속을 받아내죠. 이번에야 내가 우겨서 당신네 과에 보내버렸지만 3달 후엔 우리가 실습이야. 그것도 내가 지도교수라고. 정숙이 좀처럼 일을 그만두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지는 승희. 그냥 놔둬도 못하는 거 천지에 허구 한 날 구박당할 거고. 그녀는 정숙이 좀 더 빨리 일을 그만두게끔 압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사부인 입맛에 안 맞으실까봐 한식집으로 정했습니다. 저도 파스타 먹을 줄 알아요. 이 와중에 애심은 정숙 어머니 덕내를 따로 불러 그녀가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설득을 부탁하고 이번엔 아무 말 마시고 방해도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덕내는 딸의 앞길을 막아서지 말라며 애심의 말을 딱 잘라버리죠. 근데 차 선생은 일을 안 하는 동안 전업주부셨나요?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남편이요? 죽었어요. 정민아! 오늘 회식 진짜 끝.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저는 택시 타려고요. 길었던 회식이 마무리되고 집에 돌아가려는 정숙 앞에 오토바이를 탄 채 나타나는 로이. 저 댁이 어느 쪽이세요? 저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그러실래요? 타세요. 정말요? 정숙은 남편 앞에서 보란 듯이 그의 오토바이에 오르고 음주운전 아닙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그와 함께 서울의 밤도로를 달리며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의 기분이 달아오릅니다. 부부가 평생을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존중은 해야 하잖아요. 이어서 공원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도중 로이는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인호의 행동을 지적하며 그녀의 편을 들어주죠. 한편 혼자서 환자를 돌보다가 체스트 튜브를 넣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정숙. 예, 응급수술 중이세요? 하지만 이제 겨우 레지던트 1년 차인 그녀는 체스트 튜브 사용법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 혹시 체스트 튜브 좀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아직 자신이 없는데.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남편 인호에게 연락하죠. 응급실인데 여기 좀 와주면 안 될까? 지금 안 오면 당신하고 내 관계 병원에 닦아 그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교수님 여기요 여기. 빨리. 이후 협박에 못 이긴 인호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라도 도착하며 상황은 마무리되고 선생님. 마무리해봐. 근데 저 아줌마 전공이 서 교수님한테 전화할 때 여보? 이러던데요? 이번 일로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헤드에 금이 갔나? 요새 왜 이렇게 안 맞아? 한편 인호가 승희와 데이트를 즐기는 사이 빨래를 하던 정숙은 우연히 남편의 옷에서
500만 원이 넘어가는 팔찌 영수증을 발견하고 582만? 근데 당신 팔찌 샀어? 팔찌? 왜 이렇게 놀래? 집으로 돌아온 인호에게 이에 관해 물어보죠. 하여간 분위기 깨는 데는 선수야 선수. 당신 곧 생일이잖아. 결국 인호는 승희에게 준 팔찌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정숙의 생일 선물이었다며 거짓말합니다. 언제부터 나한테 그런 거 사줬다고. 제가 오늘은 사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요. 다음 날 정숙은 승희를 찾아가고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를 건넵니다. 내가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순 없지 않니? 이에 사과를 받아들이는 승희지만 친구론 지낼 수 없다며 정숙과 선을 긋죠. 네, 비밀 주세요. 네. 회장님. 뭘 보셨어요? 재소정 준비 안 하고. 네. 한편 긴급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정숙은 지시 칠게요. 배고프지 찾으세요. 우연히 인호와 승희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녀의 팔목에 있는 팔찌를 발견하고 맙니다. 서 선생님! 선생님 정신 차려보세요. 선생님! 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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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기야. 아내가 감전된 모습을 발견하곤 황급히 아내를 응급실로 옮기는 인호. 정신 드셨네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정숙은 의식을 되찾은 후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자책하는 한편 이 와중에 남편이 자신을 안고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합니다. 승기야, 이상 왜 이래? CPR 중에 환자 몸에 손을 대는 바람에 감전된 것 같습니다. 저 교수님, 머리에 뭐가 붙었어요. 여기. 고마워요. 제가 잘못 봤나? 얼마 후 정숙이 최근까지 살리려던 응급 환자는 한 기업의 고집센 회장이었고 나 여기서 수술 받을 거야. 자네가 애 좀 써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회장님. 절대 수술받지 않겠다는 그였지만 정숙이 감정까지 당해가며 자신을 살렸음을 알고는 마음을 바꾸었죠. 괜찮아? 나 살리려다가 기절했잖아. 그렇게 골치 아팠던 문제를 하나 해결한 정숙이 집으로 돌아오고 생일 선물이야? 어머, 진짜 예쁘다, 여보. 인호는 급하게 구한 팔찌를 아내에게 선물합니다. 레지던트 이랑이 의대 합격할 때까지 1년만 미루는 건 어때? 이랑이가 계속 마음에 걸리긴 해. 아내의 반응이 조차 자신감을 얻은 그는 딸 핑계를 대며 그녀의 레지던트 과정을 미루려 하고 내가 애들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 최근 예민해진 딸의 모습을 떠올린 정숙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죠. 얼마 후 첫 월급을 받게 된 정숙은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사는데 월급을 사용하고 퇴근하시나 봐요? 네. 이후 퇴근길에 승희는 우연히 정숙과 마주치는데 교수님 모르세요? 차정수 선생, GS 서인호 교수님이랑 썸 타는 사이라고. 게다가 다른 레지던트들 사이에서 정숙과 인호가 썸을 탄다는 소문이 돌자 제대로 빡친 승희는 인호를 찾아가 분노를 터뜨립니다. 다시는 내 진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정말 미안하다. 죽어도 헤어진단 말은 안 하지. 이런 승희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맞아. 민서야. 엄마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엄만 너한테 새 아빠 만들어줄 생각 없어.
왜? 그 인간이 결혼하지 말래? 아빠를 그렇게 부르는 애가 어딨어? 세컨드 자식 주제에 감히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 바로 그녀의 딸 은서의 친아빠가 인호라는 사실이었죠. 최연서! 은서의 나이가 정숙의 딸 이랑과 동갑임을 생각해보면 운명의 장난이 따로 없었죠. 네, 들어와요. 회의록이요? 차 선생이 들어와서 회의록 작성 좀 해야겠어. 퇴근하고 바로 오면 돼. 다음 날부터 승희는 의도적으로 정숙에게 일을 몰아주고 논문 타이핑 좀 해줄래? 많이 안 좋아졌나요? 결국 무리하게 일을 하던 정숙의 간 상태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내 간은 소중하다.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서 있기가 힘들어서요. 그러던 도중 정숙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는데 손목에 상처가 나서 그러는데 수갑을 좀 살짝 헐겁게 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 검사할 거예요.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갖고 있던 할머니 환자가 그녀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도망쳐버린 것이었죠. 잠시만요. 선생님! 환자 검사는 인턴한테 맡기고 지금 다녀와. 제정신이야! 죄송합니다. 당장! 범죄자가 사라지자 병원엔 비상이 걸렸지만 택시 기사님이 경찰서에 모시고 왔대요. 다행히 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다시 체포됩니다. 일 계속할 수 있겠네? 하지만 제대로 사고 친 정숙은 상사로부터 레지던트 과정을 포기하라는 압박까지 받게 되고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배워서 훌륭한 의사 되면 돼. 그녀는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게 된 회장님으로부터 응원을 받고 기운을 되찾지만 남편이나 아들 체면은 종이장처럼 구겨도 상관없어? 나 병원 그만두려고. 대학 입시를 앞둔 딸 걱정에 결국 레지던트를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병원엔 언제 얘기할 거야? 며칠 있다가 나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하지만 그녀가 그만둘 생각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차정숙 선생은 아무 조건 없이 날 연변해줬어요. 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얼마 전 정숙에게 도움을 받았던 회장이 무려 100억을 기부하면서 그녀를 은인으로 지목한 것. 이런 인재를 놓치면은 이 병원은 미래가 없고 기부한 100억도 다 회수할 작정이요. 그렇게 결국 정숙은 회장님 덕에 얼떨결에 종신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미쳤어요? 당신 과인 얘기했어?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어. 회장님의 믿음을 받은 그녀는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고민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거는 당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거잖아. 이런 일은 이제 어쩔 거야? 나 당신 와이프랑 같이 못 지내. 내려. 저녁은 냉면 먹고 싶다며. 당신이 나 실컷 먹어. 가방 두고 내렸네. 오랜만이다. 오빤 잘 지냈어요? 잘 지냈냐는 소리가 나와?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딸과 함께 장례식장에 찾아간 승희. 근본도 모르는 자식 낳고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 챙기러 오셨어? 가족들의 냉대에 분노한 그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후 장례식장을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상속 문제는 내 변호사랑 상의해. 그리고 뒤로 10원 한 장 빼돌릴 생각하지 마. 네, 이모 잘 지내셨어요? 왜? 아는 사람이야? 한편 가족들과 외출 중이던 소라는 한눈에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인호와 승희를 발견하고 이를 발견한 로이 역시 분노에 찬 상태로 다음날 인호를 불러내 그를 압박합니다. 배우자 기만하는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인호는 남의 일에 신경 끄라며 오히려 로이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이제부터 회진 따라돌 필요 없고 굳이 수술방 들어오지 않아도 돼.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우선 공부부터 하든지. 어디 눈에 안 띄는 데 가서. 그리고 인호는 이번에도 애꿎은 정숙에게 화를 풉니다. 나가. 들어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얼쩡거려. 그뿐만 아니라 정숙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하죠. 이게 나한테 마지막 기회야, 여보. 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줘. 그냥
서로 갈 수만 있게 해줘. 자신이 레지던트를 그만두지 않자 남편이 일부러 자신을 압박한다고 생각한 그녀는 진지하게 그를 설득해보지만 인호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자네 놀 필요 없어. 우리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라뽀 말고 진짜 친구. 이번에도 힘든 정숙을 위로해주는 건 로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1년차 나부랑이가 교수한테 실력으로 덤비는 거야? 정숙은 인호가 내린 진단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내 말이 맞으면 나 일 다시 하게 해줘. 내가 틀리면 그만둘게.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을 건 내기가 시작됩니다. 체경선자 조직 검사 결과 나왔어요. 뭐래요? 얼마 후 정숙이 내린 진단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국 인호는 더는 아내를 압박할 수도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랑이 담임교사입니다. 한편 이랑의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인호는 표정이 굳어버리는데 이랑이가 지망하는 한국대 미대 같은 경우 잠시만.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마침 집에 도착한 이랑은 방을 확인한 후 분노한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어머, 너 은서 아니야? 이랑의 친구. 안녕하세요. 같은 시각 정숙은 딸의 친한 친구 은서의 비밀을 알아차리게 되고 은서야, 엄마! 너희 딸이랑 우리 은서랑 친구라면서? 참 재미있는 인연이다. 먼저 갈게. 승희에게 이랑이와 동갑인 딸이 있다는 사실에 정숙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낍니다. 근데 아빠는 어딨어? 아빠 스크린 골프장. 요즘 스크린 골프장에 불륜의 온상이라던데. 마라톤은 전력 질주하면 안 돼요. 여긴 웬일이세요?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로이킴이 중요한 말을 전하려는 그때 교수님. 오늘 여기 온 건 거기 누구세요? 용건을 전하지 못한 로이킴이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정숙이 귀가하자마자 딸이 몰래 미대 입시를 준비한 것에 배신감을 느꼈던 남편이 역정을 내고 도대체 언제부터 가족들 다 속이고! 가족한테 기만당했다고 생각한 인호가 딸의 그림과 미술 도구 등을 처분합니다. 인호는 딸을 미대에 보내고 싶으면 병원부터 관두라며 조건을 내거는데요. 누구 마음대로 병원을 그만둬? 나도 병원 계속 다닐 거야. 나한테 명령하지 마. 정숙은 남편이 버렸던 딸의 미술 도구를 간신히 다시 꺼내고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겨우 사회생활을 시작한 정숙은 엄청난 입시 비용에 막막함을 느끼는데 당장 여름방학 미대 입시 특강만 1,200만 원이야. 엄마 그 돈 있어? 뒤늦게 딸의 입시 문제를 상담하러 간 정숙은 그간 신경 쓰지 못한 이랑한테 미안함을 느끼죠. 한편 암에 걸린 임신부 유지선은 목숨이 위험해서 아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몰랐는데요. 뭘 어떡해. 아기 낳는다니까. 어떤 잘 나가는 탤런트가 애 아빠인 듯했습니다. 출근 중인 정숙은 아주 좋은 차를 뽑은 소라와 우연히 마주치는데 비쌀 텐데. 마통으로 뽑았어요. 마통? 의사 신분으로 마통을 뚫어서 돈을 변통하려 하는데요. 은행마다 다르니까 가서 알아보세요. 정숙은 자신 명의로 건물이 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경기도에 고객님 명의의 건물이 있는데요. 애심이 무단으로 며느리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인감이요? 아 그래. 뭐 사고 팔려면 인감이 있어야지. 도장은 나한테 맡기고.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건물의 주소를 확인한 정숙은 값비싼 건물이 있는데도 돈이 없다고 짜증냈던 시어머니한테 서운함을 느끼죠.
학원에 특강비 입금했어. 무슨 돈으로? 일단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은 정숙은 딸의 미대 입시를 지원해줬습니다. 이튿날 회의를 마친 정숙은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걸 듣게 되고 제가 갔다 올게요. 정민이가 아주 그냥 지 밥인 줄 알아. 전소라의 핸드폰을 가져다 주러 그녀의 숙소로 향하는데요. 아우 세상에. 졸지의 방을 청소해 주다가 남자 팬티를 발견하는데 남자 거야? 니들은 여기서 그게 하고 싶디? 핸드폰을 챙기려다가 아들한테 선물로 줬던 시계를 발견한 정숙. 충격적인 아들 애인의 정체에 정숙은 혹시 결혼할까 봐 겁이 나는데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설거지는? 어머니, 여기 손 부러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죠. 병원으로 돌아온 정숙은 정말 소라의 남자친구가 아들인지 확인하는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때마침 들어온 아들에게 시계를 어디다 뒀는지 물어보고 시계가 안 보이네요. 항상 차고 다니시던데.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그 씻느라고 벗어나서. 진도 나갈 대로 나간 사이로구나. 역시 소라와 연인 사이라고 확신했죠. 승희는 인호와 불륜 관계란 걸 로이킴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래봐야 남의 가정사인데. 약점을 잡고 있는 로이킴을 찾아간 승희가 불륜 사실을 정숙한테 발설해도 된다며 뻔뻔하게 나오는데 지금 나더러 본인 대신에 남의 가정 깨달라는 겁니까? 실망이 크네요. 한편 정민은 때마침 들어온 소라와 남몰래 애정을 나누려 하는데요. 수술에 실패한 남편이 걱정되는 환자 보호자가 들어옵니다. 다시 제자리네요. 그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정숙은 수술 실패에 낙담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죠. 너무 절망적이네요. 와,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얼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가꾸기 시작한 아내가 로이킴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망상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건가? 한편 장인 장모가 갑작스럽게 사위 성규를 방문했고 너 어디 나가서 주스라도 한병 사와라. 목이 다 죽겠다. 유전 가능성 있는 크론병에 걸린 사위한테 딸과 헤어져 달라고 빌었죠. 우리가 이렇게 빌게. 엄마 아빠는? 급한 일 있다고 먼저 가셨어. 직후 성규는 아내를 멀리 심부름 보내는데요. 안녕하. 정숙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성규가 남긴 극단적인 시도를 암시하는 유서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환자를 찾아다닌 정숙이 병원 옥상에서 성규를 발견하는데 아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인호와 로이킴은 병원에서 일어난 소동이 정숙과 연관돼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둘은 환자와 함께 있는 정숙 대신 설득에 나서려 하는데요. 설득에 성공한 듯한 정숙이 환자를 안내하는 그때 정말 다행이에요. 매트에 떨어졌고 정신이 번쩍 든 두 사람이 서둘러 정숙의 상태부터 살피는데요. 미쳤어! 거기가 어디야? 진짜 죽을 뻔했잖아! 로이킴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숙을 끌어안아 버리고 저 괜찮아요. 병원에는 차정숙, 로이킴, 서인호가 삼각관계란 소문이 불거지는데요. 어디서 남의 마누라를. 로이킴은 화장실에서 인호와 신경전을 벌이죠. 차 선생님이 많이 걱정되네요. 차 선생도 그 걱정 달가고 할지는 의문이네요. 정신과 협진 제안을 흘려들었던 소라한테 따끔한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 사태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직후 성규가 생을 포기하지 않게 진심 어린 위로를 담아 환자를 다독이죠. 숨쉬고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에요. 더불어 남편한테 헌신하는 성규 아내의 간병에 감명받은 정숙이 가족 여행을 제안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나하고 애월 가놓고 기억 안 나? 대체 누구랑 가놓고 실수로 부부가 가지 않은 여행지를 학회 때 갔었네. 입에 올린 인호가 미심쩍죠. 쏘리. 귀가한 정숙은 딸이 친하게 지내는 최은서의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걔네 엄마 아빠 이혼했을걸? 나도 잘 몰라. 귀가 중인 은서는 어떤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는지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 만나면 재밌을 것 같아. 아빠와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래. 같은 학원에 다니는 거 알고 일부러 접근했어요.
의붓 자매인 이랑한테 일부러 접근했던 은서는 아빠와 만나는 자리에 이랑을 불렀는데요. 엄마를 버리고 갔던 아빠 앞에서 사실은 너희 아빠가 우리 아빠야. 충격적인 가정사를 폭로해버린 은서. 그만 못해! 내 딸한테 소리 지르지 마!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이랑은 그만 도로 한복판에서 오열하고 말죠. 직후 귀가한 이랑은 할머니는 아들을 왜 저렇게 키웠어요? 할머니 손녀 하나 더 생기셨어요. 뭐 웬일이야? 혼외자를 낳았던 아빠의 허물을 주저없이 까발리고 엄마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요. 아랫돌이 간수 못하고 사고 친 아들을 타박하던 애심은 상대가 누군지 묻는데 승희요. 상대인 승희가 며느리 정숙과 같은 병원 같은 과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일단 비밀을 알고 있는 이랑의 미대 진학을 허락해주라고 말합니다. 누구야? 이랑은 추잡한 변명을 늘어놓는 아빠가 근데 학교는 어디 생각하고 있냐? 끝까지 학벌에 집착하는 행태가 기가 막히죠. 한편 아빠의 연구실에 들렀던 정민이 우연히 승희와 연락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업무 중에도 계속 신경 쓰이는 나머지 아까 봤던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요. 승희와 아빠가 껴안고 있는 걸 봤던 정민은 수술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버지.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데요. 이랑이가 그러든 할머니한테 들었냐? 다 알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정민은 한때 존경했던 아빠한테 크게 실망합니다. 차 선생님, 내 방 청소하셨어요? 소라가 마음대로 방을 청소했던 정숙한테 따집니다. 왜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요? 앞으로 내 물건에 손대지 말아요. 그 무렵 가족들은 정숙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나 잠깐 미희 좀 만나러 갔다 와도 될까? 나갔다 와. 그럼. 근처에서 마음 졸이던 가족들이 정숙의 외출을 허락해 주는데 그 관계 하루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게 쉽게 끊어질 관계가 아니다. 그쪽하고도 자식이 있거든. 딸이야. 나하고 동갑. 대박이지? 아빠가 혼외자를 낳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또 나오나 보네. 그 시각용한 점집에 점을 보러 간 정숙은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 묻는데요. 남자는 네가 꼬이는데 뭐. 가까이 있어. 잘 생각해봐. 무당은 되려 정숙한테 남자가 들러붙는 사주라고 말하죠. 네가 뒤늦게 남자 복이 터질 모양이다. 무슨 저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해, 저 여잔. 네 남편 매력 1도 없는 거 맞춘 거 봐. 용하다. 교수님, 퇴근하세요? 퇴근 중인 로이킴은 우연히 만난 정숙이 생일을 맞았다는 걸 알게 되고 차 선생님께 할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남자는 네가 꼬이는데 뭐. 가까이 있어. 로이킴이 애정을 고백하려 한다고 오해한 정숙이 돌아서는 그때 생일 축하합니다. 이건 괜찮죠? 오, 어디 여행 갔다 왔어요? 최승희 교수님 SNS에요. 파리도 가셨나 보네. 업무에 복귀한 정숙은 인호와 승희가 함께 파리로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는데요. 어머, 너무 예쁘다. 승희가 차고 있는 팔찌도 남편이 선물했다는 걸 깨달았고 그동안 인호가 학회 일정을 핑계로 승희와 여행을 떠났다는 걸 확인하죠. 아빤 누굴 닮아서 여자 관계가 저렇게 복잡한 거예요? 한편 호텔에서 정숙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은 여자 관계가 복잡한 아빠를 비난하는데 엄마 왔어. 그때 완전히 흑화해버린 정숙이 호텔에 들어서고 때마침 호텔에 들른 승희가 이 모습을 훔쳐보는데 정숙은 일단 자리에 앉고 가족들은 정숙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색하게 칭찬을 남발하는데 친해지고 싶은 누나 느낌? 케이크가 서빙되자 다 함께 정숙의 생일 축하 노래를 합창하는데요. 어쩌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됐을지도 모르는 승희가 씁쓸해합니다. 얼른 풀어봐라. 계속해서 정숙은 가족들의 선물을 풀어보는데 뒤이어 인호가 아내한테 꽃다발을 건네고 생일 축하해. 케이크를 자르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때 나 예전부터 이거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잖아. 지은 죄가 있어서 차마 화를 낼 수 없는 인호를 철저하게 농락하죠. 아니
귀갓길에도 정숙은 남편의 첫사랑인 승희를 들먹이며 당신 이 노래 대학 때 좋아하지 않았나? 내가 아니라 당신 전 여자친구겠지. 인호를 압박하는데 다음 달 아버지 엄마 결혼 기념일 아닌가? 말을 돌리다가 부부의 결혼식이 화두에 오르고 엉망진창이었어. 널 사랑하겠어. 당시 정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계심이 여러모로 심란했다고 맞장구 치는데요. 동창회 못 나갔잖니. 아주 망신스러워가지고. 시어머니의 눈치 없는 호응에 정숙은 서러움이 폭발하고 맙니다. 나 좀 내려줘. 엄마 괜찮아? 혼자 귀가한 정숙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혼까지 고려하는데 누구 장례식이야? 지인의 장례식 참석 준비를 하는 인호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주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해서 말년에 불쌍한 호라비 신세 면할 거 아니야. 오늘 일찍 들어와. 할 말 있어.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간 정숙은 진흙탕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죠. 그날 오후 마라톤을 뛰러 간 정숙의 심경 변화를 로이킴이 감지하는데요. 왜 안 달리세요? 다 부질없어서요. 로이킴은 의료 봉사를 가보자고 제안합니다. 정기적으로 의료 봉사를 가더라고요.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그렇게 정숙은 당분간 전공의 숙소에서 지내겠다고 선언하는데 이랑이만 괜찮다면 당신 맘대로 집을 나가겠다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끈질긴 반대를 냉정하게 떨쳐내죠. 그래도 주말에 올 거지? 당장 짐을 싼 정숙은 다신 안 돌아올 것처럼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섭니다. 갈게. 한편 잠깐 시간이 난 서정민이 여자친구 소라를 카페로 불러내는데요. 기막히게도 소라의 바로 앞이 정숙의 숙소였고 잘 부탁드려요. 이웃사촌으로. 심지어 동선까지 겹치는데 엉겁결에 정숙이 아들의 연애 현장을 포착하는데요. 내 커피 골랐어? 엄마한테 들켜서 당황한 정민이 메뉴를 정하지 못한 소라한테 급발진하죠. 그냥 먹어요 좀. 야! 얼마 후 인호가 의료 봉사에 참가하는 아내를 따라 나섰는데요. 그런데 정숙이 인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뒤이어 올라탄 로이킴이 정숙의 옆자리를 홀랑 차지해버립니다. 섭교류 마을로 의료 봉사에 나선 구산병원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방문 진료 지원자를 모집하는 순간 본부 앞으로들 모여주세요. 저요! 방문 진료에 나선 정숙이 당뇨를 앓고 있는 독거노인을 방문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참말로 다음에 또 올겨? 안 와도 괜찮어. 아이. 꼭 올게요, 할아버지. 그 무렵 구산병원 사람들도 각자 주민들의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한편 과계심이 승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배짱도 좋구나. 애심은 인호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어. 잠시만요. 배다른 손녀 사진을 못 본 채 하죠. 오늘 이 사진은 못 본 걸로 칠란다. 그 무렵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데 응급 환자의 증상에 근거해서 인호가 적임자로 추천되는데요. 잠깐만 이걸 밀지 말고. 반강제로 따라 나선 인호는 비포장도로 위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돼요. 길이 없어요. 심지어 산길을 올라가야 했죠. 이장 아버지는 아주 심한 변비를 앓고 있었는데요. 약국에서 온갖 변비약을 다 사다 드렸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처치 준비를 마친 인호가 바세린을 펴 바르는데 그대로 환부에 손가락을 쑤셔 넣어서 딱딱한 변덩어리를 파내고 처치를 마친 인호가 술을 대접받습니다. 그날 밤 저녁 준비를 하던 정숙이 손을 대이고 마는데 로이킴은 딴 데 정신 팔린 정숙의 고민을 들어주려 하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한편 위경련을 일으킨 승희가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교수님, 이것 좀. 다시 인호는 사이좋은 로이킴과 정숙을 회방 놓는데 맛 좀 봐주세요. 하지만 약점을 쥐고 있는 로이킴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는데요. 할 일 없으면 저기 된장 가지고 좀 쌈장이라도 좀 만들어 주실래요? 하죠. 그 정도야 뭐. 순환을 당한 인호가 하나뿐인 옷을 버렸고 잠깐만! 어쩌면 좋아!
그때 이장이 말통에 막걸리를 담아왔죠. 저 취할 때까지 잘 마십니다. 로이킴이 넉살 좋게 술을 받아먹는데요. 주십시오. 달상하겠네. 그때 소라와 정민이 슬쩍 빠지고, 그런데 정숙이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소라와 함께 별 보러 나간 정민은 급히 화장실에 가는데요. 빨리 갔다 와. 소라는 남자친구 정민의 엄마가 정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무렵 두 남자는 부둥켜하는 채로 열창 중인데, 여보! 술김에 정숙과 부부 관계라는 걸 병원 사람들한테 폭로한 이노가 정숙한테 노래를 시키는데요. 정수가 빨리 와봐, 정수가. 정수가 빨리. 어차피 벌어진 일, 정숙이 엄정화 뺨치는 수준급 노래 실력을 보여주고, 지금 방금 남편이 밝혀진 차정숙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숨기느라 애썼다. 그동안 가족 관계를 병원에 비밀로 했던 서정민도 핀잔을 듣죠. 엄마 이제 어쩌려고?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그런데 정숙은 얼굴에 철판 깔고 병원 생활을 이어가려 합니다. 한편 정숙한테 싸가지 없이 굴었던 소라는 밤잠 이루지 못하죠. 그때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찾아왔는데, 오늘 온 사람들 중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정숙이 잠든 남편을 깨우고, 하지만 담당과가 없어서 인호는 출산 경험이 있는 정숙한테 떠넘기는데요. 나는 둘 다 제왕절개로 나왔거든. 애 아빠란 사람이 그것도 몰라? 과거 애를 받아봤던 인호가 지시를 내립니다. 몰라요. 애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이 덜 깬 인호 대신 정숙이 출산을 담당하고, 자, 하나, 둘, 셋, 힘 꽉. 구역감을 느낀 인호가 도망쳐 나온 그때, 감격스럽게도 정숙이 무사히 아기를 받아내는데요. 대반까지 나와야 안심이니까 탯줄 살짝 잡고 있어. 우리 한 번만 더 힘 줘봐요. 힘. 교수님. 무사히 출산을 도왔던 정숙은 의료 봉사를 제안했던 로이킴한테 감사해야 하고,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로이킴은 왜 남편의 외도를 눈 감아주냐고 따져 묻는데, 전 엄마예요. 정숙은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 때문에 감내하고 있었죠. 한심한 거 사실이에요.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택하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병원 내 불륜 소문 당사자인 인호와 정숙이 부부 사이란 걸 확실히 하는데,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단톡방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승희는 미국행을 결심하죠. 한편 의료 봉사를 마친 버스 안에서 기사님 잠시만요. 갑자기 급정거를 요구하고, 주민들이 의료 봉사에 감사를 표하는 답례품을 전하려고 뒤쫓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기 잘 나왔어요. 휴게소에서 로이킴은 계속 정숙의 주변을 맴돌고, 저 혼자 좀 더 걷다가 갈게요. 아니 뭔 휴게소가 이렇게 넓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정숙을 인호가 찾아내는데, 왜 그랬어? 이성의 끈을 눕는 바람에 나도 내가 뭔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 정숙은 승희가 있는 가정의학과로 출근한다는 걸 알리죠. 이 사실을 승희한테도 전하러 간 정숙이 담담하게 선전포고합니다. 병원에 다 알려졌어. 그 애가 직접 말했거든. 당신 와이프 생일날 여기 왔었다며. 그러자 인호를 따로 불러낸 승희가 정면 돌파를 택하는데요. 이혼할 생각 있니? 내가 아무리 죽일 놈이라도 무슨 염치로 이혼하자 소리를 하니. 정숙과 이혼하던지 둘의 관계를 택하던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나오죠. 그 무렵 정민은 로이킴의 수술에 참여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랑 친하십니까? 친구라고 해둡시다. 환송의 자리에서 정숙은 부부 관계를 숨겼던 걸 거듭 사과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던 인호를 정숙의 옆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두 사람 앉으니까 신혼부부 같습니다. 이동 교수님을 얘기해서 수려요. 정숙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로이킴을 따라 나갔고, 서 교수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서. 로이킴은 인생에 닥친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싶어하는 정숙을 향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언제든 기댈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달려올게요. 이후 정숙은 떡실신한 남편을 부축하죠. 아버지 제발 진짜. 한편 기존처럼 정숙을 대하기로 결심한 소라는 함께 할 미래를 꿈꾼 적 없는 정민과 심하게 다툽니다. 그러게 말 좀 가려가면서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너희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하고 싶댔어? 기사님 세워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주세요. 남편을 부축해서 귀가한 정숙은 귀걸이를 줍는데요. 두 집 살림을 한 남편에게 화가 치밀죠. 직후 승희가 인호와의 이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정숙은 엄마를 찾아가는데요. 정숙의 엄마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하죠. 잘 품어주면서 살아. 이튿날 인호가 갑자기 자상하게 구는데 커피 머신 갖고 왔어. 당신 커피 좋아하잖아. 예정대로 가정의학과로 출근한 정숙이 발표를 마치는데요. 페이커를 쓸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승희는 아주 공적으로 대하면서 세심하게 가르침을 주고 회진에서도 꼼꼼하게 조언을 해주죠. 자가 면역 질환도 놓치면 안 돼요. 한편 서희랑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아빠의 불륜을 폭로했던 최은서와 심하게 다툽니다. 한 번만 더 까불어봐. 정숙은 인호와 승희가 급히 어딘가로 가는 걸 목격하는데 방금 나간 차 좀 쫓아가 주세요. 정숙은 끝장을 볼 생각일까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말해봐. 말하면 아빠 입장이 되게 곤란해질 텐데. 서희랑이 이렇게 했거든요. 남편에게 배다른 자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정숙이 괴로워하죠. 극심한 충격으로 공황에 빠진 정숙을 소라가 발견하고 안 들어가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숨을 못 쉴 것 같아서요. 나름대로 챙겨주는데 타세요. 답답한 것 같은데 드라이브나 하시자고요. 여러모로 답답해하는 정숙에게 야밤 드라이브를 시켜주는데요. 숨이 안 쉬어진다면서요. 그럴 때 열어져 치려고 이런 차 산 거예요. 눈치 빠른 소라는 인호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는데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한편 백미인은 병원에 찾아온 서희랑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요. 딴 데 다친 데는 없어? 딸의 소식을 문자로 확인한 정숙을 누군가가 찾아오죠. 우연히 인호의 불륜을 목격했던 소라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신 적 있어요. 사실 아빠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는데 그래서 좀 알아요. 자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 가슴 아픈 개인사까지 털어놓은 소라가 고맙기만 한데요. 별개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정숙이 악몽을 꾸는데 인호가 선물해 줬던 커피 머신을 들고 인호의 방에 찾아가서 분풀이합니다. 오늘 근무하실 수 있겠어요? 해야죠. 당장 정숙은 세미나실에서 회의 중인 승희를 찾아가는데 여기로 오라고 해. 서인호. 당사자인 인호까지 불러서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는데요. 네 딸. 서인호 딸이야? 서인호 딸이야. 전공의를 무사히 마치는 게 최우선인 정숙은 승희한테 병원을 그만두라고 말하죠. 그리고 서인호 너는 죽은 듯이 기다려. 일단 인호의 처분을 보류했던 정숙은 자식 걱정이 앞서는데요. 일하나 어디까지 알아? 다 알아. 어머니도 아셔. 두 사람의 다툼을 우연히 엿들었던 로이킴은 정말 치료 안 받고 그대로 태어날 거예요?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던 미혼모 유지선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항암 치료를 포기한 걸 알게 되고 서초경찰서죠? 로이킴은 자신을 입양 보낸 가족을 찾으려고 문의하죠. 이따 끝나고 시간 돼. 한편 소라는 냉전 중인 정민과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정민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는 소라의 태도가 불만이죠. 퇴근하고 잠깐 보자. 한편 은서는 심각한 팔 부상을 입혔던 이랑보다 못한 대학에 진학할까봐 크게 낙담하죠. 은서야. 난 서희랑 그 X보다 낮은 대학 죽어도 가기 싫어. 그때 가족들은 두 집 살림을 했던 인호한테 정숙과 이혼할 거냐고 따져 묻죠. 이혼하기 싫습니다. 그 시각 마늘을 까고 있는 정숙을 승희가 찾아오는데 네가 이혼하면 내가 병원 그만둘게. 승희는 뻔뻔하게도 인호와 이혼하라고 종용하는데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말을 입에 올려? 자격? 남의 남자 훔쳐서 임신해 결혼한 건 네가 먼저 한 짓이야. 속도 위반을 해서 먼저 뺏은 건 정숙 아니냐며 딸의 입시를 망친 책임을 전가하는데 네 딸의 불행은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라는 거. 정숙은 은서가 그렇게 된 건 전부 승희 탓이라고 맞서죠. 숙소로 돌아온 정숙이 잠을 청하는데 그때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로이킴도 화재 소식을 알게 되고 이따 봅시다. 기숙사 화재 소식을 들었던 인호도 뛰쳐나가는데
이미 연기가 자욱한 기숙사 복도로 진입한 로이킴이 정숙의 방문을 두드리는데요. 선생님! 인호는 혼자 재난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정숙을 구해낸 로이킴한테서 아내를 넘겨받죠. 제 아내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내려놔. 하지만 정숙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인호가 가증스럽습니다. 그때 로이킴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빈방 무료로 개방합니다. 하지만 선뜻 로이킴의 집에 갈 수 없었던 정숙이 병원 당직실에서 지내려 하는데요. 그런다고 어떻게 거길 가요? 같이 가시죠. 함께 가자고 제의했던 소라와 로이킴의 집에 가는데 차 한 잔 드실래요? 정숙은 외국으로 입양됐던 로이킴이 가족을 찾으려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행운이 있길 바랄게요. 씻고 나온 소라는 정숙을 좋아하는 로이킴한테 인호와 승희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죠. 애가 있거든요. 서 교수님이랑 불리녀 사이. 이튿날 정민은 엄마가 로이킴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아빠한테 말하는데 조이 교수님 댁에서 지내신다는데요? 뭐야? 분노에 사로잡힌 인호는 공적인 자리에서 로이킴한테 시비를 거는데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두 사람이 서로 얼굴까지 붉혀가며 언성을 높입니다. 회의 땐 제가 지나쳤습니다. 자신한테 망신을 줬던 로이킴의 사과를 받지 않는데 급기야 아내 정숙을 탐하는 로이킴의 면전에서 대놓고 능욕하죠. 남의 걸 탐한 적은 없어. 구질스럽게. 여보. 사실 제자의 환자 관련문의 전화였고 어떻게든 안 아프게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야. 환자를 살피러 간 인호는 환자 보호자한테 수모를 당하는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침까지 맞은 인호가 분을 사깁니다. 처방 가능한 진통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원수지간인 외과 과장 윤태식과 가정의학과 과장 임종권이 다툼을 벌이는데요. 우리 절실하고 애틋한 감정을 네가 왜 간섭이냐고. 네가 봉숙이 오빠지 아빠요. 종권의 여동생을 이혼남인 윤태식이 넘보는 바람에 원수지간이 된 것이었고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인호와 로이킴이 과몰입해서 분란을 일으키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한편 정숙과 정민은 퇴원 준비 중인 유지선을 찾아갔는데요. 돌잔치 준비를 벌써 해요? 미리 돌찬지 준비 중인 지선이 돌잡이 용연필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 연필은 쓰던 걸로 받는 게 좋다고 해서 저 이거 받아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정민이 아빠가 선물했던 볼펜을 줍니다. 정숙은 아빠한테 크게 실망한 아들을 보고 씁쓸해하는데 너 아까 그 볼펜 아빠가 선물해 준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그때 네, 차정숙입니다. 네? 사랑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네 명이 뒤엉켜 싸우면서 병원이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나서서 뜯어말렸던 정숙이 감정적으로 행동한 두 사람을 혼쭐 내는데 근데 당신 왜 집 놔두고 남의 집에 얹혀 살아? 남도 그런 줄도 모르고. 앙금이 남았던 인호가 주먹을 휘두릅니다. 아유. 직후 정숙은 아기를 보러 온 유지선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애기 이름은 졌어요? 리지요. 리지? 암 환자인 지선이 갑자기 복부 쪽에 통증을 느끼고 그럼 가정의학과에 외래 접수해서 진료 한번 받아봐요. 어? 당일 가정의학과 외래 담당 교수 승희가 입원을 권고하죠. 선생님 오셨네요. 선생님이 오셨네요? 지선의 담당인 서정민이 정밀 검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환자를 퇴원시킵니다. 그 무렵 끝내 학원을 옮기기로 한 최은서가 분풀이를 하는데 미술학원에서 짐 챙겨 나왔어. 이번 달 학원비 환불받아. 승희는 자꾸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정숙한테 이혼 여부를 결정하라고 닥달하는데요. 너 이렇게 비루하고 천박한 인간이었니? 비루하고 천박한 거 안 하려고 이러는 거야. 한편 지선의 복부 CT를 본 정민이 쏘스라치게 놀라고 오늘 교수님이 제네럴 당직이시고 솔직히 너무 급해서 왔습니다. 급히 수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유일한 당직인 로이킴한테 도움을 청하죠. 마취과 연락해서 빨리 수술방 잡고 동의서 받아.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됐을지도 모르지만 로이킴은 최선을 다해 처치를 하려고 합니다. 나보고 병원 간다고 이혼하랜다? 최승희가 걔 당신하고 살림 차리고 싶은가 보던데. 이 사단을 벌인 인호는 결국 승희와 헤어지고 가정을 지키려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정리할게. 승희야, 할 말이 있어.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나를 저버리는 거야?
승희는 자신을 저버린 인호한테 극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한편 지선의 수술이 실패한 듯한데 귀가한 인호가 관련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정민이 때문에 온 거야? 병원에도 없고 전화해도 안 받아. 정숙은 가정 내 분란을 야기했던 인호와 외출에 나서는데 지선의 장례식에 참석한 부부는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가족한테 면목이 없었죠. FM에서 우리 거로 혁진 냈다고 했지. 그게 언제야? 인호는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며 가정의학과에서 오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뼈 아프지만 정민이 잘못이 맞아. 그래도 당신 내 거 과실로 몰아서 사건을 공론화시켜야 돼. 담당 교수가 최승희야. 나 승희랑 헤어졌어. 승희와 헤어졌다며 이제 와서 아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날 용서해주면 안 되냐?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숙은 차마 유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고 왜 그렇게 아기를 남기고 가고 싶어 했는지, 엄마 아빠가 외롭지 않게 그 아기랑 살아갈 수 있도록. 지선이 남기고 간 손주를 잘 키워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죠. 직후 정숙은 자신이 받은 장애인 스티커를 인호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목격합니다. 이튿날 정숙은 딸과 함께 미술 전시회에 가는데요. 최대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게. 잘 커준 자식들이 마냥 기특하기만 합니다. 한편 인호는 정민이 병원에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되고 도대체 어디다 와? 그런 말 하지 마. 좋은 의사가 되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고 조언해주죠. 네가 진짜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면 이 상황을 회피해서는 안 돼. 그리고 네 실수를 잊지 말고 배워. 다 그렇게 의사가 되는 거야. 조의를 표할 준비를 마친 정민은 소라와 마주치는데 애인의 응원을 받은 정민이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병원 측은 의료 사고로 병원을 고소한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길 바라는데요. 이번 사태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인호는 아들이 엮여있는 의료 사고 책임을 가정의학과에 전가하려 하죠. 환자의 외래를 봤던 승희가 당장 인호를 찾아가는데 외과에서 보고 바로 퇴원해도 된다고 하셔서 퇴원시킨 거잖아요. 의료사고라는 게 누가 꼭 의도하거나 잘못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잘잘못을 가려봐야죠. 곁에서 지켜봤던 로이킴이 유가족한테 할 말이 있는 듯합니다. 제사상 올리시게? 네. 그 무렵 정숙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를 챙기는데요. 오늘은 어머니랑 저랑 가서 음식 장만하는 거 좀 도와야겠어요. 바람을 네가 폈지 내가 피웠어? 아, 내가 뭐 도울 거 없니? 정숙은 마치 마지막 제사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꾸하는데 언제까지나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직후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요. 제사는 그만 지내야지 싶다. 며느리의 노고를 들먹이면서 갑자기 제사를 그만 지내자고 말하는데 그리고 정민애미 고생하는 거 보면 이게 할 짓이 아니야. 갑자기 아버지 제사를 왜 안 지내냐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니. 할머니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게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뭐 부담스럽기는 해. 그 연세의 남자친구라니. 그날 인호가 아내의 뒷정리를 돕는데요. 배워두는 게 좋을 거야. 이제 내가 없을 테니까. 또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 이혼? 아내가 아파서 받았던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승희와 바람핀 인호의 작태에 허망함을 느꼈고 이런 놈도 남편이라고.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남편을 신고해버렸습니다. 불법 주차한 차가 있어서요. 멀쩡한 인간인데. 이혼해. 그런데 쇼하지 마. 일어나. 여보, 눈 떠봐. 여보, 이나야, 너 왜 그래? 자세히 살펴봤더니 쉬하는 거였는데 뭘 한 바가지만 갖다 주세요. 기절한 척했던 인호가 슬며시 눈치를 살핍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인호는 제발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당신이 무릎 꿇고 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소란을 들었던 가족들까지 정숙이 이혼을 결심했다는 걸 알게 되죠.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갈라서기로 했어요. 수습하라고 치대던 애심은 최근 승희가 1,000억가량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1,000억? 너희들도 다 컸으니까. 정숙은 엄마 아빠가 갈라서게 되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자식들한테 말하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치? 숙소로 돌아온 정숙은 갑자기 시작된 남편의 애정 공세에 시달리는데요. 그 유지선 환자 보자 말이야. 고소 안 하기로 했대. 지선의 어머니가 정숙한테 어떤 말을 전해달라고 로이킴한테 부탁했고 정민은 발인 날에 맞춰서 유가족한테 사과를 전하러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얼마 전 로이킴이 지선의 죽음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러 찾아갔는데 누구도 붙잡고 원망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닌 거 알아요. 관련 소식을 전했던 로이킴의 뜬금포 고백이 이어지고 빨리 와요. 나한테. 정숙은 부모님을 위해 아기를 남기고 싶어 했던 지선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세상에 없다는 걸 깜빡깜빡 잊을 때도 있을 거고. 이혼 통보를 받았던 인호는 정신이 쏙 빠졌는데 정민아, 네가 엄마 좀 설득해보면 안 될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마저도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냈던 인호를 외면할 분위기죠. 정민이 일은 미안하다. 이런 상황에 의료사고로 다퉜던 승희가 인호를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은사한테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은사 편 들어줘. 그래야지. 그럼 됐어. 나를 용서한다는 소리? 승희는 자신이 용서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호가 한 번쯤은 단단히 혼나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당신 와이프 설득해. 난 당신 기다릴 테니까. 정민은 어줍잖게 위로를 건네는 동료들한테 화가 났고 너 그 환자 보호자가 수송 안 한다고 했다며? 진짜 다행이다 야. 다행? 소라는 남의 입장도 잘 헤아리는 정민을 따로 부르는데요. 나는 당연히 괜찮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래서 내가 너를 좋아해. 역지사지가 잘 되는 인간. 뭐야? 따라와. 남편의 되도 않는 문자질에 짜증이 치민 정숙이 정민을 목격하는데 아들과 소라가 아주 진하게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미드를 찍네, 미드를 찍어. 한편 로이킴은 부모님을 찾기 위해 본인 유전자를 등록하고 있었죠. 사실 해외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을 확률은 낮은 편이에요. 1% 정도? 환자복 입어도 이쁘다고요? 고마워요. 담당 환자들을 살피고 있는 정숙이 얼떨결에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는데요. 여러분, 제 주치의쌤 미인이시죠? 피부도 완전 촉촉한 꿀피부. 쉽게 남성 갱년기라고 해요. 저희 남편도 요즘 막 탈모도 오고 무식견도 오고 막. 그런 와중에도 불쑥불쑥 남편 생각이 떠올라서 화가 치밀고 경찰들이 길에 쓰러져 있는 환자를 발견해서 왔는데요. 이래 요령이 붙은 정숙이 응급 환자도 능숙하게 대처합니다. 사회복지팀 협진도 필요하겠죠? 건강이 악화됐던 덕래는 방문 요양원을 그만두려 했는데 그거 이번에 그만하려고 그래. 정말? 갑자기 일을 그만둔 엄마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됐어. 계속해서 인호는 다방면으로 정숙한테 찝쩍거리는데 어떤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인호. 엄마를 찾아 간 정숙은 잠을 설칠 만큼 어깨 통증이 심해진 엄마한테 검사부터 받아보자고 하죠. 내일 당장 우리 병원으로 가. 안 간다고만 해봐 아주. 하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정숙은 엄마를 입원시켰는데요. 상무님. 아이고 서서봐. 갑자기 효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제가 동료 교수들 총동원해서라도 꼭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숙은 몸이 아픈 엄마한테 둘 사이 이혼 문제를 티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데 우리 일 티내지 마. 당연하지. 이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잠시 보류하겠다는 거야. 인호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놨고 속보이는 선물 공세로 뒤늦게 용서를 비는 인호가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집 공동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게. 당신은 인감이랑 신분증만 준비해. 마음이 돌아선 정숙이 선물을 반납하죠. 이미 늦었다고.
그러자 인호는 엄마한테 부탁해서 장모의 환심을 사려 하는데 우리 서 교수가 아주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덕내의 담당을 승희가 맡게 됐고 이제 최 교수가 차 선생 모친을 맡게 됐으니까 마음 푼 거야. 이렇게 또 뵙네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담당 교수를 바꾸면 안 되냐고 엄마한테 말해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 담당 교수 바꾸면 어떨까? 저 사람 문제 있어? 아니, 대학 때 정민 아빠 여자친구였어. 인호는 무언가를 꾸미는 승희한테 불길함을 느끼는데 용서를 하는 건 하는 거고 한 번은 혼나야지. 안 그래? 덕내는 그저 딸이 옛날 일로 질투한다고만 생각했고 아 무슨 언제적 일을 가지고 그러니. 아이고. 정숙은 고의적으로 엄마한테 접근해서 볼모로 잡은 거냐고 승희한테 따집니다. 마음대로 생각해. 덕내는 딸을 치료해줬던 로이킴과 만나고 있었는데요.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너 퇴원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인연이 닿네요. 그때 인호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장모님! 아 장모님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같이 식사하시자고요. 제가 요 앞에 아주 맛있는 갈비집 예약해놨거든요. 그날 밤 인호는 아주 정성껏 고기를 굽는데 이게 왜 이렇게 탔지? 내가 시간 정확하게 지켰는데. 고기를 태워 먹은 인호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하더니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눈치 없이 머니건을 쏩니다. 아버지, 여기서 그걸 쏘시면 어떡해요? 이를 수습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쎄한 기분을 느끼는데 어쩐지 쎄하다. 애심은 자신한테 투자 사기를 치려했던 박 교수의 아내한테 수모를 당했고 그 바람나 외방 자식까지도 나들 놈이 당신이야? 이로 인해 불륜을 저질렀던 인호한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이 사람이 바람이나 외방 자식을 뒀다고 했어요? 아줌마 모르셨소? 어서 오세요. 엄마! 은서야! 방금 전 퇴근한 승희가 월급 날을 맞아 한턱 쏘려 했는데요. 그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자를 꾸자! 아니! 박 교수 아내로 인해 인호한테 혼외자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집안 내력이야! 조용히 좀 해봐요! 아주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몰래 빠져나온 인호가 모녀를 가로막는데 식당에 뭐하러 왔겠어? 밥 먹으러 왔지. 덕내는 가족 모두한테 혼외자의 존재를 들켰던 인호를 찾더니 서서방 어디 갔어?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응? 서인호이 나쁜 놈 어딨어? 집으로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정말 바깥에 자식을 뒀나? 죄송합니다 장모님. 덕내는 자신의 담당 교수 승희가 인호의 불륜 상대란 걸 알게 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도로 가져가. 장모님 그래도 화장품은 죄가 없는데. 혼자서 소가리를 했을 딸도 야속한데 이혼을 막아달라는 사위한테 둘이 알아서 결판 내라고 대꾸하죠. 병원을 가다니. 아 병원에서 내 짐 찾아와야 할 거 아니야? 짐을 챙기러 병원으로 간 덕내는 당장 퇴원하려고 하는데요. 아 너 같으면 여기 있고 싶겠어? 네, 최정숙입니다. 그런데 혈전이 쌓여서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히 혈전을 녹였는데요. 감사합니다. 회복 중인 덕내를 보고 나온 정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숙은 엄마한테 어떤 진단이 내려졌는지 보게 됐고 도대체 문제가 뭔가? 사실 담당 교수들도 덕내가 정확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몰랐죠. 신경학적 검사상에도 문제가 없고요. 엄마 지금 뭐해? 짐을 왜 싸? 정숙은 몸이 아픈 엄마가 치료도 받지 않고 퇴원을 고집하자 눈물로 막아서는데 안 놔. 나 없는 데서 엄마 아픈 거 싫어. 여기서 최소한 엄마 옆에 있어줄 수 있잖아. 돈 문제도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영치고 날인도 됐단 말이야. 어이구, 어이구. 그 무렵 이랑이 승희를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은서를 다치게 한 걸 사과한 이랑은
미술 입시도 포기하겠다며 아빠와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죠. 그냥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대 포기할게요. 머리가 참 많이 자랐네. 덕내는 문병을 온 기특한 손녀한테 엄마를 많이 사랑해 달라고 당부하는데 너 키울 때처럼 이뻐라 못했어. 유랑이 또 할머니한테만 애교 부리는 거야? 할머니가 엄마보다 내가 더 이쁘대. 봐봐.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앉아서 다니니까 세상 편하다. 정숙의 인생에 좋은 날이 찾아올 거라며 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할머니. 깜짝이야. 직후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 손자들이 외할머니한테 선물을 주는데요. 하지만 인호는 차마 그 자리에 낄 수 없었죠. 승희는 덕내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려 하는데 극적으로 덕내의 병명을 파악할 자료를 찾았고 미국에 있을 때 인연을 맺은 교수한테서 덕내의 병을 진단할 힌트를 얻었습니다. Then I recommend try steroids. 그런데 미희가 찾아와서 실력 좋은 신경외과로 옮기는 걸 추천하고 내 남동생 친구가 아성병원 신경과 교수거든. 여기서 진척 없으면 생각해봐. 오동래 환자가요? 차정숙 선생. 이에 승희는 신체 곳곳에 통증을 일으키는 류마티스성 다발근통이라는 걸 알려주죠. 갈 땐 가더라도 일단 프레드니손 투약은 하고 가. 차 선생 어머니기 전에. 내 환자니까. 그리고 본인 건강도 신경 써. 덕분에 덕내는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정숙은 불륜을 저지른 건 용서하지 못하지만 엄마를 치료해 준 건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널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이랑이가 날 찾아왔었어. 은서 다치게 한 건 미안하다면서 자기도 올해 미대 진학 포기하겠다고 하더라. 정숙은 딸의 입시에 지장을 끼쳤던 인호한테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문자로 보내놓을 테니까 준비되면 말해. 이혼은 당신 혼자 하니?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할 거면 난 협조 못하지. 인호는 절대 이혼 못하겠다며 차라리 이혼 소송을 걸라고 맞섰죠. 난 이혼 못해. 소송해. 당일 인호는 본능적으로 승희와 자주 만났던 포장마차로 향했는데요. 미안하다 승희. 금방 취해서 아주 민망한 술 주정을 부리며 추태를 부립니다. 천천히 마셔. 한편 미희는 정숙이 이혼하면 로이킴이 빈자리를 채워줄 것처럼 말하는데 니들은 갈라서도 갈 때라도 있어서 좋겠다. 로이킴이 정숙한테 누가 될까봐 애써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차 선생한테 누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걸로 하시죠. 좋다는 얘기보다 더 무섭네. 이튿날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서 외박을 했던 인호가 깨어나는데 귀가한 인호는 이혼 소송을 걸었던 정숙한테서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머! 이거 이혼 소장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냐고! 혹시 로이킴 때문이냐고 아주 찌질하게 굴었죠. 김치국 마시지 마. 그렇게 젊고 멀쩡한 애가 미쳤니? 아유. 그 무렵 로이 킴벌리는 자신을 입양 보낸 가족을 찾았는데 좋은 소식이요? 10수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 게 긴장됐던 로이킴이 함께 가달라고 정숙한테 부탁합니다. 한편 아빠 문제와 의료 사고로 심경이 복잡한 정민이 갑자기 군 입대를 하려 했는데요. 뭐? 너 지금 뭘 했냐? 나 군대 간다고. 기다려달라고는 안 할게. 얼마든지 기다리겠다며 정민을 터프하게 끌어안는 소라. 한편 퇴원하려는 덕내가 승희한테 편지 봉투를 건네주는데 자신을 치료해줬던 승희가 엄마로서 떳떳한 인생을 살기를 바랐죠. 좋은 엄마가 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지 말아요.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으로 사세요. 이튿날 로이킴은 정숙과 가족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런데 자신을 버렸던 가족들한테 골수 이식을 해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를 들었습니다. 골수 이식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엄마를 만나지 못한 로이킴이 낙담하는데 잘 만나고 오셨어요? 돌아가셨다네요. 정숙은 그런 로이킴한테 기분 전환 겸 병원까지 뛰어가자고 말하는데요. 여기부터 병원까지 9.8km네요. 그런데 신발이 이래서요. 비슷한 취향의 커플 신발을 골랐고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죠. 그 무렵 정숙은 이달의 전공의로 뽑히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느꼈고 심지어 피까지 토했는데요. 남편의 외도와 이혼 문제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정숙은 결국 피까지 토했고 정숙의 간 이식 수술을 담당했던 로이킴한테 건강 이상을 알렸는데요.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로이킴은 정숙이 이식받았던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며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빨리 정리하고 입원하세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전공의 과정을 밟았던 정숙은 과거 활약상을 돌아보는데 커피를 세 잔째 때려 부었는데도. 차 선생님만 멀쩡하시네요. 동기들과 달리 전공의를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정숙은 심란하기만 하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부르셨어요? 내가 요즘 무리를 해서 그런가 몸이 좀 피곤하네. 그런데 갑자기 로이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간 기능 검사를 몰래 부탁했습니다.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경찰서요? 피해자요? 제가요? 한편 애심은 병원 부지 투자금 총 3억 원을 박 교수한테 사기당했는데 가게사도 새 출발해요. 여보세요? 곽유사 아니야? 투자금 중 일부를 동창생들한테 빌린 게 문제였죠. 나한테 빌려간 돈은 괜찮겠지? 급전이 필요해진 애심은 세금 회피용으로 정숙의 명의를 도용했던 건물을 팔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내 건물을 뺏긴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걸 저한테까지 비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빌린 돈 3억을 사기당했다는 걸 아들한테 털어놓은 애심은 어머니! 3억을... 어떻게든 변제해달라고 떼를 쓰죠. 저 수술 있어서 지금 들어가 봐야 돼요. 계산 어머니가 하세요. 결국 인호는 아내와 약속을 잡는데 뭔데 그래?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지. 엄마가 명의를 도용했던 김포 건물을 처분해달라고 말하는데요. 은행에 대출 상담 갔다가 알게 됐다. 금매로 싸게 내놓으면은... 싫은데? 하지만 정숙은 자신을 이용했던 사람들한테 협력해줄 생각이 없었고 재산 분할이라고 생각해. 아니 이혼은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당신이 뭐 일조한 거라도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머니 돈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죠. 좀 더 작은 집으로 가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머나 왜? 아이고. 매장당할 위기인 애심은 잔뜩 술에 취해서 덕내를 찾아가는데 아이고 저는. 일어나셨으면 일어나 아침 드세요. 이리저리. 그동안 많이 의지했던 정숙이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많이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대요. 하지만 알아서 하도록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할머니 아직도 기운이 없으세요? 그 무렵 정숙은 100살이 넘은 이판심이라는 환자를 새로 담당하게 됐는데요. 할머니가 제 마지막 환자세요. 어쩌면 마지막 환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 환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죠. 흉부외과를 전과해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환자 보호자들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탐탁치 않아 보입니다. 병원에 대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편 인호는 애심한테 돈을 빌려줬던 동창한테 비투를 당할 위기였죠. 아드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B2. 예 어머니. 인호야, 스님 말이야. 걔한테 돈을 좀 빌려보면 어때? 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때 환자 보호자들은 고령인 어머니를 왜 살리려고 하냐며 따지고 들었는데 장례식장 예약하고 친척들한테 연락도 다 돌렸어요. 우리 엄마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꼭 좋지 않다는 환자의 넋두리를 들었고 형벌이야. 한번 자식들이 안타까워할 때 가는 것이 복이야. 휴직을 하고 싶다고? 삶에 대해 되돌아본 정숙이 휴직계를 냈는데요. 이유는 들어봅시다. 이식받은 간이 안 좋아져서 저를 돌보지 못했어요. 꼭 건강히 본인 자리로 돌아오겠다며 치료가 시급한 지금 상황을 알렸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요. 가정의학과 과장 임종권을 통해 승희도 정숙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걸 알게 됐죠. 모친이 회복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지 원. 제가 간 이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로이킴은 검사 결과 정숙한테 간 이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하는데 이식받기 싫으면 입원 치료를 하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내 간 받기 싫으면 치료 잘 받고 빨리 나으세요. 아내의 상황을 모르는 인호는 엄마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아내를 탓하죠. 아주 부자 되겠어. 좋겠다. 인호는 결국 승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한테 투자할래? 투자? 얼마나? 돈 빌릴 면목이 없는 인호의 상상이었고 승희야, 빌려주라.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인호 씨, 이마저도 상상에 그친 인호는 휴직계를 낸 아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됐죠. 당신 와이프 병원 그만두는 거 알아? 승희와의 외도로 아내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줬던 인호는 정숙한테 모질게만 굴었던 못난 과거가 후회됐고 민폐 끼칠 생각 말고 포기해. 병원에서 당신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고역인 줄 알아? 그 재산 만들 때 당신이 뭐 일조한 거라도 있어? 극심한 죄책감을 느낀 인호가 끝내 오열하죠.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 인호는 본인의 간을 기증하겠다고 말하는데 집사람에게 간 이식을 해야 된다면 제가 하죠. 상태가 악화돼서 입원 치료를 앞둔 정숙을 찾아가는데요. 정 안 되면 내가 이식해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간 안 줘도 돼. 고마워서 건물 도로 내놓을까 봐? 안 그래도 부동산에 전화해서 건물 내놨어. 왜 나를 이렇게 끝까지 쓰레기로 만들어?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기회를 달라고 비는 남편의 죄책감을 끝까지 덜어줬습니다. 다 내 잘못인데. 야, 당신 탓 아니야. 당신 때문 아니야. 내 건강 못 지킨 내 잘못이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동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정숙은 혹여 잘못돼도 슬프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슬프지 않아요. 참 편하네요, 교수님. 오늘 할 검사도 다 끝났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났다고 대꾸하는 그때 자신을 보러 왔던 승희를 불러 세우죠. 얼른 나와서 복직해. 인호와 외도를 저질렀던 승희는 진심으로 정숙한테 사과하는데요. 미안해. 정숙은 동기들과 허물없이 지냈던 승희와 절친이 되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부잣집 딸이었지만 티내는 법이 없었지. 어쩌면 지금쯤 서로 남편 흉을 보는 사이가 됐을 수도 있겠다. 어쩐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내가 바보일까.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무렵 인호는 정숙한테 소리 질렀던 걸 사과하는데 로이 교수님 아까 그 무슨 얘기야? 치프쌤이 그러는데 로이킴이 정숙한테 간 이식을 해주려 한다는 걸 알게 되고 로이 교수님이 너네 엄마한테 간 이식해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단 말이지. 지금 어딥니까? 지금 어디냐고! 당장 로이킴을 찾아가는데요. 당신이 뭔데 남의 마누라한테 간을 줘? 안 될 거 있습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줄 건데 왜 당신이 설치된 말이야? 서로 정숙한테 간을 이식해주겠다며 두 남자가 말다툼을 벌이는 그때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두 사람 다 그만 좀 해요. 뒤에서 들으니 아주 가관이더만. 정숙한테 선택을 맡기는데 누구 간을 받아야 할까? 간을 주겠다는 두 남자 사이를 가리켰고 가리킨 곳엔 멋들어진 바이크가 진열돼 있었는데 나 이거 타보고 싶은데. 지금 장난해? 그리고 나 안 받을 거야. 그 바이크에 로이킴과 함께 올라탄 정숙이 자유를 만끽하며 질주합니다.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현재 정숙은 약물 치료 실패로 당장 재이식을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태였는데 선생님 살릴 수 있는 기회 주세요. 저 부탁이 있는데요. 딱 하루만 외출하게 해달라고 로이킴한테 부탁하죠. 외출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이삿짐부터 꾸리는데요. 베넷 저고리를 꺼내본 정숙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찍은 추억이 담긴 앨범을 꺼내보더니 엄마가 곁에 없어도 정민과 이랑이 행복하길 바라며 진심이 담긴 편지를 씁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엄마는 항상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 모든 뒷정리를 마친 정숙이 때마침 귀가한 가족들과 만나는데 엄마! 어머 얘! 네가 여기 웬일이야? 다시 병원 들어가야 하는데. 부모님의 이혼 문제로 마음고생했던 이랑을 다독여주죠. 우리 이랑이가 그 일로 맘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인호는 고민 끝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쉬운 마음에 끝까지 며느리한테 모질게 구는데 간이식 잘 받았으면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편하게 살지. 이혼한다고 뭐 별 수 있는 줄 알아? 정숙이 해놓은 반찬을 본 애심이 눈물을 흘리죠. 인호는 간 이식을 빌미로 용서를 빌지 않을 테니 수술을 받으라며 이혼 서류를 내밉니다. 이렇게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줘. 아주 못 보게 될까봐 두려워. 보고 싶어. 수술한다며. 그 무렵 승희는 따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볼 계획인데요. 잘 됐다. 너 잘할 거야. 은서 때문에라도 가끔 만나기로 합니다. 정숙은 엄마를 보러 온 은서와 우연히 만나는데 어디 아프세요? 혼외자로 태어나서 마음고생했을 은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죠. 엄마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나 같은 초특급 VIP를 수술하는데 집도이가 전날 술 마시고 그러면 그때 인호는 꼰대처럼 설교를 늘어놓고 있었는데 괜히 수술 잘못돼서 기구 탓하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혹시 사이가 좋지 않은 로이킴이 간 이식 수술을 망칠까봐 걱정됐습니다. 교수님 너무 걱정 마세요. 잘했어. 수술을 앞둔 정숙은 주치해 로이킴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최선을 다할게요. 더 좋은 말이 생각나질 않네요. 네. 로이킴은 사뭇 긴장한 듯합니다. 그보다 더 긴장한 인호가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오르는데 잘하자. 예 교수님. 네. 긴장되시죠? 뭐?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시작하시죠. 마취 중에도 쉬지 않고 잔소리를 늘어놓죠. 두 번째 이식이라 힘든 수술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숙도 마취에 들어갑니다. 준비를 마친 로이킴은 공여자인 인호부터 수술을 시작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인호의 간을 뗀 로이킴이 마음을 다잡고 정숙의 수술에 들어갑니다. 본인 맞으십니까? 무사히 수술을 마쳤던 정숙은 인호와 합의 이혼을 하는데요. 되게 허무하다. 점심 안 먹었지? 우리 이렇게 단둘이 밥 먹은 게 얼마만이지? 전 남편과 오붓하게 밥 먹은 기억이 까마득한 정숙이 감회가 새롭고 이렇게 헤어진 후에야 단둘이 외식을 하네. 당신 병원장 됐다며? 역대 최연소 병원장이 된 인호가 너스레를 떱니다. 다들 고가운 눈으로 보는 게 피곤하기는 한데 이왕 하기로 한 거 잘 해봐야지 뭐. 인호는 지난 20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정숙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나도 다 나쁘게만 한 건 아니었어. 잘 지내? 인호는 병원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가족들이 곁에 없다는 현실에 불륜을 저지른 게 뼈저리게 후회되죠. 한편 이랑과 서로 화해한 은서는 인호가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혼했어. 그날 은서는 아빠와 따로 만나는데요. 이혼한 인호한테 승희를 붙잡으라고 말하는데 지금이라도 엄마 잡아요. 내가 무슨 염치로 엄마를 잡니? 더 심한 짓도 했으면서 왜 못해요? 승희가 운영하는 요양병원과 진료 협약을 했을 뿐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무렵 정숙은 두 번이나 목숨을 살려줬던 로이킴의 노고에 감사해야 하는데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호감을 고백한 로이킴이 평생 정숙의 옆에 있고 싶어 하지만 제가 차 선생님 좋아해요. 그런데요.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기엔 너무 지쳐버린 정숙은 로이킴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길 빌어줍니다. 새 출발을 결심하고부터 3년 후 정숙은 원동기 면허를 땄는데요. 현재 정숙은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곳은 병원 진료도 병행하는 차정숙 의원이었죠. 한편 로이킴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듯한데 교수님? 왜? 여자 만나는 거 같더라. 왔어? 오래 기다렸지. 맛있는 거 먹었지. 아깝진 않디? 아깝지. 당일 정숙은 의료 봉사가 예정돼 있었고 정숙의 헌신으로 처음 의료 봉사할 때 만났던 환자가 건강을 회복했죠. 오세요 아버지. 그래. 안녕하세요. 빨리 왔네. 당일 정숙은 가족들을 봉사 활동에 불렀는데요. 나 진료 보라고 부른 거 아니야? 아닌데? 남자 일손이 딸려서 불렀는데 어른들이 한동안 목욕을 못 하셨대. 내가? 아 시원해요. 자 다음 분. 저 이제 저쪽 가시면 돼요. 봉사를 마친 인호는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정숙과 잡담을 나누는데요. 당신 설거지하는 곳까지 잔소리한다며? 어머니 그렇게 빡빡 닦으시면 안 되죠. 그거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화학적인 힘으로 닦는 거예요, 어머니. 입만 살아가지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응? 어머님 예민하셔서 그렇지. 한편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정민이 폭탄 발언을 들었는데 사실 나 얼마 전에 임신 테스트기 해봤어. 한 줄이니까 걱정. 아주 잠깐 2줄이면 어떨까 생각했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 둘의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정민이 아쉬움에 소라를 꽉 껴안는 그때 얘들아 빨리 아들 뭐해? 챙겨야지. 우리도 같이 가면 좋은데. 혼자 괜찮겠어? 간호사 선생님이랑 사회복지사도 있으니까. 섬으로 의료 봉사를 갈 예정인 정숙이 먼저 올라가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이튿날 정숙이 배를 타러 가는데 살아있어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소중한 일상의 매 순간을 본인만의 행복으로 꽉 채우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보여주며 최종회가 끝이 납니다.